몇 년 전 한국을 찾은 브라질 부부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러 한국을 찾은 이들 부부는 명동 거리를 관광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재했는데요.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영상은 한국 음식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으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정보가 수두룩했습니다. 이들의 영상은 한국인들에게는 접하기 힘든 포르투갈어로 쓰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한국 동포 2세 젊은이들이 먼저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영상이 브라질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가 난 사람들은 한국 동포 사회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갖고 한류를 즐기며 배우고 있던 브라질의 현지 젊은이들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브라질 부부가 올린 영상을 보고 잘못된 정보라며 한국 문화를 올바로 알자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명동 거리를 거닐며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통 식혜를 보고는 구더기 주스라며 징그럽다, 역겹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소고기 음식점 메뉴판 앞에서는 이곳이 개고기를 파는 곳이다 라고 했으며 송로버섯 그림을 보고는 개의 다리다 라고 한 데 이어 또 다른 음식점 앞에 솥을 보고는 지나가는 개를 잡아서 이 솥에 넣는다 라며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들의 SNS에 올린 것입니다. 장난이었다고 하기에는 표현이 지나치기도 했으며 문제가 더 커진 것은 이 부부의 SNS 팔로워 수가 4만 2천여 명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현지의 한인회는 외국인 혐오라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브라질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며 헌법에도 인종과 피부색 등에 대한 차별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대며 흙탕물을 만든 사건은 이들의 범죄 여부를 떠나 같은 브라질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브라질의 현지인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이 게재된 SNS 소셜미디어마다 수백 건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브라질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한국에 미안하다, 한국 문화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부부의 잘못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태극기를 몸에 감싼 채 부부의 책임을 물으며 수차례 머리를 숙이고 브라질을 대신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브라질 현지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터넷상에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들의 댓글과 사과 영상은 브라질 사회의 여론을 주도했으며 대부분은 K-팝과 드라마 등 한류에 열광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한류 팬들이었습니다. 큰 관심과 비난에 놀란 부부는 결국 문제가 된 자신들의 SNS에 4분 분량의 사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자신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는 사과 동영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발언을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을 봤다며 브라질의 국민들과 한인 동포사회 그리고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브라질 부부가 한국에게 저지른 무례함을 같은 국민들이 나서서 질책했고 결국 사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춤을 따라하는 수준의 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류에 대한 사랑은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강한 애정을 갖고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큰 역할까지 한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신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한국의 교육과 인프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언급했고 언론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인기는 브라질의 곳곳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상파울루의 주립기술교육센터에는 한국어반이 개설되었습니다. 이곳은 1969년 설립된 상파울루 주정보산하기관으로 322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는 21만 3천여 명, 대학 과정에는 8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있는 남미 최대 규모의 산업인력 양성기관입니다. 기술에 특화된 학교에 한국어 반이 설치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 현장을 견학할 기회도 주고 졸업 후에는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에 우선 추천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타운 봉에찌로입니다. 2010년 한국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 경제활동을 하는 봉에찌로를 상파울루 한인 지역으로 지정하자 이곳을 봉에찌로 한인타운으로 부르는 명칭이 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한인들이 모여 주말에 주말 장터를 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순간에도 한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기만 했고 집에 갇혀 한류를 직접 접할 길이 없던 브라질의 한류 팬들이 봉에찌로로 몰리면서 상파울루의 한인타운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브라질 한인들의 주 업종인 의류 도매상가가 밀집한 이 지역은 주말이면 유동 인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인파 구경을 할 수 없던 거리가 흡사 몇 년 전 모습처럼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브라질의 주말 장터는 한국의 여느 장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파전도 팔고 떡볶이도 파는 주말 장터에는 수많은 브라질의 한류 팬들이 몰렸고 TV에서만 보던 한국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즐겁기만 합니다.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한류 팬들이 준비한 K-팝 공연도 있습니다. 이 공연 역시도 진짜 한국 가수가 공연을 하는 듯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호응합니다. 한국을 느끼고 싶은 브라질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이 같은 관심에 봉에찌로의 우리 한인들은 대형 한국 전통 벽화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한인타운의 주요 건물 외벽에 대형 한국 전통 벽화를 전시해 한국의 멋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외국 동화 속 캐릭터에 한복을 입혀 한국적인 느낌을 소화해내는 것으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운하영 작가의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화관무, 라푼젤, 견우와 직녀, 대왕연꽃 전설과 브라질 한인 동포 전옥희 작가의 작품 우리 모두 하나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운하영 작가는 미국 디즈니와도 협업한 경력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며 전옥희 작가는 브라질 농촌의 연인과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화폭에 담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벽화까지 있으니 흡사 미술 문화의 거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때 브라질 여성 의류 산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의류업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한인타운의 동포들은 브라질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 거리 곳곳을 청사초롱으로 장식하고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또한 한인타운을 소개하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속 봉에찌로는 마치 한국의 여느 동네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한류에 빠진 브라질 사람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기회를 주어 한류의 목마름을 가시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봉에찌로 거리의 한류 행사로 인해 동포 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